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8명을 기록하며 세 자릿수 확진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목욕장에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8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약된 손님만 출입시켜 비밀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쳐 35명을 단속했습니다. 기장군 철마면에 8,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병원도 약국도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지수의 시설도 열악해 주민들은 인근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습니다. 철마면의 의료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부산시가 시자원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고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인구 8,000명의 면지역에 병원도 약국도 없습니다. 기장군 철마면 이야기인데요. 그나마 있는 보건지수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설이 열악해 찾는 주민들도 적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를 타고 인근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상황인데요. 고령의 어르신들은 이것조차 고역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의료 실태를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걸음치다 뭐 뒤로 잡아지. 이 약국에 이어가면 알리면 돼.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119 좀 불러. 그래. 기장군 철마면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는 병원이나 약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역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철마면 인구는 8천여 명, 이 중 65세 이상은 30%가량입니다. 또 전체 800여 세대가 농사를 짓고 있어 여름철이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도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갑작스런 사고에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고역입니다. 뒤걸음치다 뭐 뒤로 잡아지. 이 약국에 이어가면 그래 한 달 넘게 병원에다가 택시 주집이 들어가는 거로 좀 뛰어 가자고. 그래 감 질러 그래 타고 가 집에 가가지고 알리면 돼.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119 좀 불러 그래. 철마면 일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이곳 철마면 보건지수입니다. 한방진료소 도입 등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보건지소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대기실과 진료실 하나가 전부입니다. 흔한 물리치료실조차 없습니다. 하루 평균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2~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사라도 맞으려면 큰 병원에 있는 인근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 하나 있어도 보건소 와도 몸이 아파가 주사도 하나 못 맞고 감기 몸살이나 혈압약이나 약만 타가지 딴 건 할 수가 없거든요. 기장군은 지난 2019년 이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기장군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한방진료실만이라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의료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미입니다. 생활에 조금 건강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찾다 보니까 한방진료실이라고 보건법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조기에 좀 집행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장군 보건소는 한방진료실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노후된 건물의 인테리어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 철마 지역 주민들은 찌는 듯한 폭염에도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3일 신규 확진자는 총 118명으로 목욕장과 사업체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목욕장의 경우 22일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23일 방문자 10명과 종사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동래구 목욕장에서도 2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최근 목욕장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8개 목욕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사상구의 사업체에서도 기존 확진자와의 업무 중 접촉으로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밤새 비밀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은 22일 저녁 8시부터 23일 새벽 2시까지 유흥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업소 4곳과 업주, 손님 등 3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4곳 중 사구 하단동의 한 유흥주점은 예약된 손님만 출입시켜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한 것이 드러났고 업주와 손님 등 15명이 단속됐습니다. 또한 북구 함영동에서는 유흥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 행위를 한 일반 음식점 등 2곳에서 6명이 검거됐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0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주 요인입니다. 특히 2016년 350만이 무너진 데 이어 2년 단위로 5만 명씩 인구가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의 현재를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 전문 영화제인 국제해양영화제가 오는 25일까지를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작품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국제해양영화제 조하나 운영위원장을 통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제해양영화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하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영화제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 북유럽에는 이제 폭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북미 지역에는 불더위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지속가능한 삶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그런 환경적 위기에 직면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문제를 영화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저희가 작품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양 쓰레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양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을 주로 상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바다와는 조금 다른 바다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과 토요일 날 서핑 세션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빅웨이브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포르투갈의 나자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파도가 거의 한 3m씩, 2m씩 이렇게 올라오는 파도라서 좀 아주 색다른 서핑의 묘미를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일랜드라든지 또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바다에서 파도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영화들을 모아놓은 세션이니까 이런 거 보시고 나면 마치 여행 다녀온 느낌 드시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준비한 서핑 세션을 저희가 아주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해양영화제만의 특징,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 유일한 해양 전문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상영되고 다루어지는 작품들도 상영을 하고 있지만 해외 해양 영화제와 교류를 해서 국내에서 보실 수 없는 바다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저희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레저에만 국한되거나 환경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부산이야말로 이 바다 이야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서 다른 바다에 사는 혹은 다른 바다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국제해양영화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해양영화제에 많은 분들께서 발걸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하나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부산시가 지난 22일 제1차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인구종합대책으로 부산의 인구지표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만든 인구정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저성장과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고 인구 활력 증가와 인구 변화 적응 등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5년간 3조 6천억 원 상당을 투입해 10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장 장안읍 좌동리 일대 특고 앞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도 없이 공사가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장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4월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에 대한 도로 점용 공사를 허가하며 주민 설명회 개최를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거리 두기 등으로 장소 제공이 어렵다며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동일한 송전선로가 매설된 지역의 전자파 측정 결과 국내 전자파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한전에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고 비슷한 송전선로가 매설된 곳에 대해 전자파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